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는 라이브 박장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세운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파장.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총선을 앞둔 여야의 복잡한 셈법은 어떻게 전개될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대담을 이어갑니다.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일 뿐입니다. 정략에 몰두할 시간이 있으면 지하철 5호선 확정과 예타면을 통한 빠른 추진에 오히려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정치권에서 이 메가 서울 논의가 나왔으니까 여야 각 의원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제안한 국민의힘, 왜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이해 당사자인 김포 씨가 그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김포 씨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서울시 주변의 또 주요 도시들이 또 그런 희망사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이것이 단순히 서울 주변 도시들의 행정 편입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이 국제사회에서 수도 경쟁력, 세계적인 수도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고, 네. 또 수도권이 발전하면서 지방의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주민들의 이해 또 편익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정책으로 잘 정리하고 또 필요하면 공약으로 또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내세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공론화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입장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결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인데 네. 일단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꺼내든 것 자체로는 그렇게 속단해서 꺼낼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이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우리 국가의 국토 균형 발전 또 도시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사안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김포시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이 한 달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1년 동안 준비해왔다고 하면서 아무런 사전에 검토 결과 보고서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것의 손익이 어떠한지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는 외부 용역 연구도 하는 법인데 그런 연구조차도 없었고 하다못해 주민 설명회나
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없이 네. 이걸 불쑥 꺼내가지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런 점에서 매우 졸속적인 그런 국면 전환용 파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입장 차이를 들어봤고요. 먼저 그럼 당 대표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통근권, 통화권,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들을 체크하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일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지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로 문제다. 네, 오늘 전문가 도시공학과 관련된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여야는 자기 어떤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밖에 없지만 두 분 전문가들은 이 주민들의 삶이라든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다양한 관점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그러니까 서울을 좀 더 크게 만드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거라는 걸 일주일 전만 해도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니까 굉장히 상황이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죠. 뭐 그런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디테일하게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뭐 진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던진 화두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여파가 발생하고 있어서 네. 훨씬 더 적극적인 이제 고려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이제 그 교수님은 안에 왜 찬성하시죠? 뭐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뭐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수도권, 뭐 저는 서울 대도시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게 대표 도시권 간의 경쟁에서 이 서울 대도시권이 가져야 되는 어떤 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는 뭐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갈등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서울 대도시권이 가져야 되는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효율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 대도시권의 양적인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대도시권이라는 뭐 대표 주자 메가시티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효율성을 강화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뭐 협의체를 통한 뭐 경기도와 인천과 서울시의 뭐 협의체 통한 방향이라는 게 사실 작동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이제 네. 편입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어떤 계기를 얻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글쎄요, 그걸 무자르듯이 찬성과 반대로 얘기하기 힘든 게 왜냐하면 이 안에 이슈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출발은 제가 한 열흘 전, 한 10일 전에 처음 이 안을 접하게 됐고 그때는 이제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문제에 국한해서 이슈가 등장을 했거든요. 또 그것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또 경기도의 분도라는 이슈하고 연계해서 김포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슈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다시 메가 서울 이슈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저는 하나로 통쳐서 이 전체적인 이슈를 하나로 찬성이냐 반대냐 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고 그 안에서 세부 이슈를 쪼개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이 문제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의 이슈까지 또 지금 연결되고 있거든요. 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그
그러니까 메트로 에리어 형성과 관련된 거, 이 이슈들이 다 쪼개서 우리가 봐야 될, 물론 조금씩 연결돼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찬성이다 반대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논의에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하는 우리 김포. 왜 이렇게 김포가 먼저 논의가 시작이 되는지 그 지리적 특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김포의 지도를 정확하게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텐데 경기 남북도 논의가 작년에 뭐 정치권에서는 올해 나왔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면서 또 얘기가 나왔고 경기도가 한강과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고 또 인구 1,300만 명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한 명이라는 점 여러 가지 이유로 남과 북을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시점에 이제 김포가 지리적으로 경기 북도와는 한강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고 남쪽 경기도와는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김포 쪽에서는 우리는 경기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김포가 가장 먼저 서울 편입 논의 나왔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그럼 김포로 시작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단 그 김포시와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 여론 수렴 과정이 있고 정책의 타당성 과정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것이 실현돼야 된다는 방향이 이제 정립이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들 그것이 정리가 되고 그게 또 각 단위에서 의회 통과 과정이라든지 또 주민 투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절차를 또 잘 밟아가야 되고 그리고 모두 발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김포시만 고민해온 문제가 아니고 김포시 주변에 있는 구리나 또 고양이나 하남이나 광명, 뭐 과천, 부천 모두가 또 고민해왔던 또 비슷한 이 주민들의 여망이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김기현 대표 말씀처럼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또 행정자치자체에서 똑같은 요구를 해올 경우에는 또 그것도 같이 수용해서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내야 되고 그러면서 저희 당 안에 이제 TF도 만드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우리 좀 전에 홍진영 교수님 말씀처럼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문제, 메가시티 이슈하고도 분리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가게 되면 결국 지방을 또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수도권 격차, 서울이 더 커지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벌리는 쪽으로 가지 않고 줄여지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지방은 또 어떻게 성장 동력을 키워서 그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지방의 권역별 메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슈 정책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 여당이 좀 더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서울 강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포랑 딱 이렇게 밀접해 있는 지리적으로 그 이번 이렇게 김포가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강서구 주민들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라서 우리 주민들은 그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반응이에요. 가능한 겁니까? 뭐 이런 반응. 강서구 주민. 예. 그래서 우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좀 급작스러운 제안이어서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좀 못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김포시의 지리적 위치 또 경기 남북도를 가르는 데서 애매한 지리적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편입론이 제기됐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리적 위치만으로 서울 편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가져올 뭐 실제적인 효과, 경제적으로나 또 도시공간적인 효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 국민의힘이나 김포시장이 제기했던 것은 김포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85%나 된다. 그러니 최우선 편입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이용객의 81.5%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전부가 다 김포 주민들 또 김포 시민들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실제로 통계청이 작성해서 발표한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김포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한 6만 명가량 되친다고 그럽니다. 네. 김포 인구 한 50만이 채 안 되는데 그렇게 보면 10명 중에 한 분, 뭐 8, 9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서울로 출근하거나 통근 또는 통학하는 분들인데 그런 만을 이유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아직은 좀 빈약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더 찬찬하게 소상한 정보를 주민들께 공개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밀도 있는 공론화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들은 이 김포 편입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뭐 김포가 왜 꼭 시작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뭐 주민의 85%가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통계거든요. 네. 그만큼 이 학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김포시라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성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로 보기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굉장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 신도시 지역에 굉장히 서울과 인접해 있는 접근성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뭐 농촌 지역도 있고 적흥지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김포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이슈죠. 다만 이제 그 서울 대도시권과 관련된 그런 구도에서 인접시들이 서울시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울 대도시권 전체의 효율성이 약화로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김포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이 경기도의 남도와 북도의 분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시작된 것처럼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두 개로 나누다는 얘기도 사실은 경기도가 과거엔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도와 북도 성격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구역에 있어서의 지금의 구도가 불합리하다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자 한 게 경기도 시도였고 마찬가지로 김포시와 서울시의 편입에 대한 문제도 지금 행정구에 갖고 있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저는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간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야 될 이슈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구도로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네. 옳은 지적이신데 그것은 단순히 서울과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는 수도 자체도 메가시티화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또 국내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이 그렇게 메가시티가 되면서 우리 지방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야말로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네, 저는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현이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시각에 제가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도권과 서울과 관련된 이슈를 지방 균형 발전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문제는 그 서울 대도시권의 확장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서울 대도시권에는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에 과거에 지었던 안방과 옆에 있는 방이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삶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방과 옆에 방을 헐어서 큰 방으로 만드는 내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게 정말 뭔가 수도권 외부에서 뭔가를 뺏어오는 문제냐 아니면 서울 대도시권 내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화된 어떤 선택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시각을 정리하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 지역 균형 발전 관련된 부분은 뒤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 교수님 네.
생각에는 이 김포 관련해서는 서울 편입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여전히 두 가지 이슈가 연계돼 있지만은 좀 분리해서 또 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아까 비디오에서도 나왔지만 또 주장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생활권의 그 차이 때문에 즉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생활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단순하게 한 차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생활권도 다층의 생활권이 있거든요. 고층부터 저층까지. 즉 이 지역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권도 있지만 또는 뭐 우리가 학교라든가 또는 그 큰 병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또 생활권은 더 훨씬 더 강력화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런 생활권의 격차가 있는 지역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곳이 지방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신도시들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이런 문제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김포시 논의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볼 때 이 행정구역이 과연 어떻게 개편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 즉 자치단체의 그 구역을 변경하는 법안이 제출이 됩니다. 그 다음의 절차는 김포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냐, 서울로 들어가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냐 하는 거를 주민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은 당연히 이 안은 폐기되고 만약에 김포 시민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이 법안이 의결되고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표가 되면서 김포가 서울로 들어가는. 이거는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인접의 다른 도시들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자, 이 주민투표 그 국민의힘은 자신 있으세요? 지금 추진하는 입장인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제 똑같은 취지인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우리 당이 선거용으로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아니죠. 거꾸로 됐습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있었고 그거는 또 김포시뿐만 아니라 그 유사한 주변에 있는 제가 예를 들어드린 그런 도시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적으로 사실 그 지역하고 서울시하고 분계라는 게 무슨 산이 가로막혀 있거나 무슨 강이 가로막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딱 선 하나입니다. 네. 고향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도 그냥 선 하나 통과하면은 서울시입니다. 뭐 고양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 그 자연 경계로 구분이 되지 않고 사실상은 뭐 거의 같은 구역이고 생활도 좀 전에 인용이 있었지만은 출퇴근을 하고 조 의원 혹시 예. 여론조사 같은 거 당에서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가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네. 주민들이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의원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걸 나서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네. 의원님 그렇죠. 당연히 그러시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김포시가 이 문제를 1년간 준비해왔다고 하면서도 김포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한 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주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김포시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교통 문제에 대한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포 골드라인 사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 김포 시민들이 그 출퇴근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호선 지하철 연장, 9호선 연장 이런 논의들이 막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교통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갑작스럽게 한 단계 더 뛰어올라가지고 서울시로 편입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말씀이시긴 하지만 김포시나 또는 인근 주변 도시들이 정확하게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또는 이러한 손익계산이나 이런 철저한 연구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를 한 결과로 무슨 편입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제 자체가 성립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거는 꼭 방법이 뭐 설문조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거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행정 책임자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슈입니다. 이미 축적돼 있는, 누적돼 있는 것이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김포 같은 경우는 골드라인 문제 같은 거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정도로 뉴스를 크게 탔던 그런 문제들이고 그런데 그럼 그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네. 단순히 지금 예를 들어드린 거는 이제 주민이 겪는 불편함인데 불편함을 넘어서 가지고 한 20%는 매일 서울에 출퇴근하고 80%는 서울에 근무는 안 하지만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똑같은 선 하나 그어서 그 경계가 구분됐을 뿐이고 같은 생활권인데 행정구역이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자산 가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서울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서울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주변의 위성도시로서 또는 베드타운 기능으로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기여하는 부분만큼 우리 지역은 삶의 질을 얼마나 그만큼 누리느냐 하는 그런 비교와 그런 불만도 있어가지고 불편도 해결하고 그 서울의 높은 교육, 문화, 뭐 이런 경제, 이런 복지 이런 삶의 질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빠른 해법은 행정을 통합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서 행정 통합이 답으로 제시가 됐고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제가 좀 추가로 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뭐 정치권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주민들의 요구들이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데 그 근본이 됐던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남도 북도의 그 분도에 따른 문제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욕구들이 시작되고 뭐 거기에 이제 그 지옥 처리라고 하는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가 얹혀져서 뭔가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누적된 것들이 이 서울시의 편입의 문제로 이제 불거져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강한 힘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변화가 갖고 있는 그런 구도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와는 다른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라는 건 굉장히 다층적인 생활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1차 고용 중심주의도 있고 2차 고용 중심주의도 있고 뭐 상업 중심주의도 있고 이제 그 구도 안에서 도시가 돌아가는 구도는 위계적인 체계를 가지고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통합이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수직적인 구도 속에서 어떤 도시권이 형성되는 틀을 갖게 되면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김포시의 편입에 관련된 문제는 그런 수직적인 도시가 갖고 있는 위계적인 그런 구조를 맞출 수 있는 힘이 그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자, 그 부분 홍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 교통의 문제, 그러니까 출발점이 된 교통의 문제가 이 행정구역의 변경, 통합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더 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도시권을 형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대부분이 다 요즘 들어서는 다 찬성을 합니다. 대도시권이 어떤 서로 연계 협력을 통해서 종합적인 행정을 가져가야 된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행정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김포 시민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거져 있는 게 이제 교통 문제인데 주민들이 바라는 건 5호선을 빨리 김포까지 연장해주고 더 나아가서 9호선까지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도 5호선 빨리 연장하는 건 이제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자체 간에 이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행정구역이 행정 이렇게 체제가 틀림으로써 다른 지자체끼리 대화가 잘 안 된다. 소통이 잘 안 되고 합의가 빨리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주민들이 아니까 그러면 그 행정 편입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해버리면 예를 들면 서울시로 편입해서 서울시 하나만 결단하면 되는 문제고 그거 가지고 서울시하고 중앙정부만 협의하고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문제라면은 그게 빨리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고민의 결과로서 그게 그 나온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사실 그런 걸 해결하라고 국토부 산하에 대광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대광위가 제대로 대광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러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역할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 조절 기능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역할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역할을 잘 못한 것도 저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뭐 대도시별 다 똑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입을 통해서 2,500만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구도로 변한 거고, 뭐 동경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시부에서 주변에 있는 인접 그 개발 지역을 포함하는 도쿄 도로 확장을 하면서 뭐 1,400만을 끌어갔으니까.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이제 김포를 넘어서 지금 김포가 시작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도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도시들이 그 대상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주변을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서울 의료의 통근 인원 비율이 김포는 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12.7%로 나오네요. 그리고 광명, 과천, 하남, 구리, 고양 이 남과 북을 쭉 둘러서 서울 외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김포를 포함하면 이렇게 6개 정도가 되는데 이 도시들이 이 서울 편입 논의가 급격하게 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서울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어르신들은 4대 문안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강남 개발을 통해서 서울이 대폭 커졌고 이번에 또 이렇게 더 큰 서울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자, 전문가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대도시 광역화되면 그 경쟁력이 더 있어집니까? 그게 진짜 어떻게 과학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검증이 된 건가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뭐 초기에 뭐 정말 고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을 끌어쓸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도시 규모가 형성되었지만 이제는 기술의 진보나 뭐 소득의 증가 이런 구도 속에서 어떤 도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강도가 훨씬 더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정보통신과 관련된 이제 혁신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도시가 갖는 집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규모가 커지는 구도로 변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대도시권 단위의 경쟁으로 변했다는 건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구도에서 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대도시권, 수도권, 뭐 저는 뭐 서울 대도시권의 어떤 범위로 한정되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선택은 저는 바람직하죠. 앞으로의 어떤 변화라는 게 과거에 굉장히 급속한 성장기를 떠나서 언젠가는 위축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효율성과 혁신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 수도권을 생각하면 너무 과밀하고 너무 집적되어 있어서 그 피해가 훨씬 큰 게 아니냐.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측면이 있다. 네. 가령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은 수도권은 인구 과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집적에 따른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큰 상태고 성장도 한계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만요.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 가능성이 위태롭다.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의 대도시들이 점점 광역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시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트렌드다라고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로 보면 서울이 이미 인구 과밀이고 이 인구 과밀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가 아니라 지방의 청년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과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은 소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서울로만 집중해가지고 서울이 과밀화되고 거대화되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화두에 대해서는 뭐 제 입장을 그렇게 강하게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뭔가 드라이한 학자의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의 어떤 집중에 관련된 그런 선택에 있어서 도시 간의 경쟁으로 변화가 되면서 수도권에 대한 집중 억제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동경도도 뭐 수도권의 어떤 집중에 대한 부분을 뭐 5, 60년대 유지를 하다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90년대에 뭐 부동산 버블로 터지고 나서 사실은 일본 전체에 있어서의 인구는 줄어들지만 동경도, 도쿄도의 인구는 늘어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도쿄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우리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냥 안 고치고 쓰는 거지만 일본의 도시재생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주택을 짓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구도에 있어서 동경도의 인구가 800만 제가 보기에 800만에서 950만 원 늘었나 그래요. 서울은 줄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지방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선택들의 이 어떤 드라이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서울 대도시권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억제를 시키면서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아까도 제가 다시 또 반복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했을 때 그 대도시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물론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대도시권의 행정체제가 어떠냐 하는 건 다 다르거든요. 아까 동경도 얘기하셨고 또 중국의 상하이라든가 또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가 런던이라든가 거기가 갖고 있는 행정체제가 대도시권을 그 행정체제 구성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이름만 보고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동경도의 구성도 우리 한국하고 우리 서울하고 다르죠. 거기는 23개 특별구가 있지만 그 주변 지역에 26개 시와 또 정촌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즉 그 안에서 봤을 때 그냥 그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고 하는 즉 동경 그 광역 도정부하고 그 밑에 있는 구정부 내지는 시정부 간의 권한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또 런던 광역 정부 얘기도 많이 하는데 비교하면서 런던 광역 정부는 사실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서울은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 훨씬 크고 그 안에 있는 자치구는 권한을 더 통제해서 권한을 축소시키고 서울이 조금 더 그 획일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지만 네. 런던 광역 정부는 그 반대거든요. 그럼 일단 이제 메가 서울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이슈도 되게 제도를 중요하다는 그대로 말씀이시네요. 놔두고 네. 지금처럼 편입을 통해서 이 지역을 키운다 하게 되면은 사실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도 있지만은 사실 잃게 되는 실익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걸 잃게 되는 건가요? 말씀하십시오. 아, 네. 예. 일단 김포시나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을 보면은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곧 5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0만이 넘는 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으로 50만 이상 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뭐냐면은 도시 개발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근데 자치구가 되면은 도시 계획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서울시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 김포시가 김포 시민들 역시 김포시 자체의 색깔을 살리면서 물론 그 광역적인 기능에 있어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편의성을 누리는 측면은 원하지만 그 이외에 독자적으로 그 김포시라고 하는 특징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 행정 체제 이 권한 배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먼저 그러면은 어떻게 손볼 것인가 이 그릇을 좀 먼저 바꿔놓고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제가 좀 한 말씀 네, 그럼 조 의원님 하시고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요 이슈는 이제 서울 주변 도시 주민들이 서울시의 삶의 질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이슈하고 이제 다른 이슈. 그러니까 서울시를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이 과연 이제 타당한가 하는 이슈인데 뭐 말씀하셨지만 고대로부터 도시의 이 그 역사는 팽창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커지는 것이 커짐으로써 경쟁력을 잃었다면 일찌감치 중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팽창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한양 도성에서부터 사대문 안에서부터 사대문 밖으로 강남으로 이렇게 팽창해 오고 있는 네. 것은 그것이 경쟁력을 더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도 김포공항도 원래는 김포였지만은 서울시로 편입이 된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런던이나 말씀하신 파리나 동경 같은 대도시들도 메가시티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그게 순기능이 있고 시너지가 많고 그 경쟁력을 더 키우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계가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쪼개는 역사로 돌아갈 텐데 아직은 더 늘리는 것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거든요. 지금의 서울시보다 주변의 인근 도시들하고 같이 통합된 서울시가 됐을 때 그 통합된 서울시가 정책 펼치는 정책은 또 차원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의 규모 또 그 프로젝트의 규모 모든 그 경제력 그 도시 기획력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아직은 서울시는 더 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변 도시들하고 이해관계가 합치되면 주민들하고 합치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 다만 우리가 다음에 더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지방하고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또 다시 또 다른 대책을 또 세워야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시죠. 그것대로 다른 대책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들이 다 그렇게 확장되고 팽창되어 왔죠. 그런데 서울 수도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도 지방의 인구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서울만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떼놓고 서울만 놓고 본다면 서울 자체의 경쟁력을 위해서 커지는 거 좋다,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그렇게 비대해져서 발생한 서울 자체의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문제, 또 교통 문제, 세상에 출퇴근하는데 서울 시내에서만 1시간 20분씩 걸리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로부터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손실은 또 얼마나 큽니까? 네, 저는 그러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볼 문제는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비슷한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아니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 그래서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아까 행정상의 편익 문제도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당장의 재정상으로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시들은 자체적으로 시세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게 서울에 편입해버리면 김포시는 서울시로 다 시세들을 뺏겨요. 네. 그게 한 2,500억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재산세도 서울시에 다 납부했다가 조정교부금으로 나눠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김포시의 재산세 수입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포시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자기 결정력이나 자기 여유를 가지고 행정을 펼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권한도 줄고 수입도 준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한 것이다. 그럼 정보를 알겠습니다. 줘야죠. 정보를 주고 김포 시민들이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얻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 여기서 이거보다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행정 체제도 얘기했고 지방 세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뭐 대도시, 광역 도시 경제력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눈높이를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다소 뭐 조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아파트값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서울로 들어가면 우리 집값이 좀 오르지 않겠냐. 뭐 땅값이 좀 오르지 않겠냐. 이게 사실상 국민들이, 그곳 주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보세요?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 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주겠죠. 주겠죠. 네. 벌써 들썩인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네, 뭐 들썩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김포시가 갖고 있는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슈도 사실 김포시 자체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굉장히 도시부의 성격이 있는 거 하면 뭐 저쪽에 뭐 동촌 지역도 있고 적경부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서울에 인접한 곳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호선과 관련된 공사가 서울이 관여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이루어졌다. 뭐 그러면 그 사는 분들에 있어서는 편의성이 증가죠. 내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2시간을 걸렸던 시간이 뭐 1시간 40분, 30분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그건 편익의 증가거든요. 근데 그런 편익의 증가가 주택 가격으로 반영되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투기적인 행태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격 상승이라는 게 거기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삶의 질과 그 관련된 뭐 시간에 어떤 여유분이 생긴다 이러면 뭐 집값도 오르겠지만 어쨌든 뭐 서울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뭐 편익에 대한 부분들, 뭐 상징적인 가치들,
또 남는 시간을 통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 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할 수 있는 아니 거예요. 교수님 너무 장밋빛 그림을 말씀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락할 수도 있다. 아니 뭐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보다는 뭐 서울시가 됐으니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김포에 땅 가지고 집 가진 분들의 편익이지요. 김포에도 전세 사는 분도 계시고 월세 사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김포에 집값도 올랐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더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소유하고 있는 진 의원 얘기 좀 분이든 듣고 발언하시죠. 예, 그런 것이고 또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 오르는 값이 오르는 건 좋지만 더 큰 평수로 좀 옮겨가겠다고 했는데 저기는 더 올랐으면 그것도 좌절감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단순히 김포시가 서울시로 행정 편입이 된다고 해서 교통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광역 전철의 경우는 국가가 70%의 건설 사업 비용을 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30%만 되면 돼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가 60%의 건설 비용을 대야 되고 4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5호선 연장이나 9호선 연장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70% 지원받으면서 건설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가 되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6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서울 편입, 행정부의 편입이 아까 우리 교수님 지적했던 것처럼 김포 시민들의 생활상의 편익이나 로 연결된다고만 보장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점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바뀌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뭐 연결이 되면 대중교통망도 바뀔 거고 여러 가지 뭐 선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김포시가 아닌 다른 인접시들도 원하는 게 그런 변화가 자기한테 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구도 속에서 집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사람들의 편리성과 효용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가격이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과연 오르는지 이제 해봐야 되는 임차인의 경우도 임대료를 더 내고 사는 대신에 사실은 남는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를 위해서 여가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가격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가격이나 임대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편익에 대한 반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는 여기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 의원님, 네. 이게 이제 뭐 총선을 앞둔 5달 앞둔 시점에서 집권당에서 제기한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선 전략의 하나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 의원님 보시기에도 지금 현재 서울 인접 편입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총선 전략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위기감이라고까지는 뭐 과도한 말씀이시고 네. 아까 뭐 얘기되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뭐 사전에 치밀한 논의나 준비나 검토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바로 그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물었습니다.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또 메가시티 서울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 간에 협의가 있었는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네.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방 권역을 크게 4대 권역으로 초광역권 도시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추자. 뭐 이런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정부의 큰 계획인데 이 계획과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이 덜컥 꺼낸 겁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이런 중대한 문제 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이런 문제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 없이 꺼내는 것이 이를테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 의원님. 예. 항상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승부처인 수도권의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또 이 총선 5달 남은 시점에 이 이슈가 나오니까 예. 총선용 전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거죠. 표를 얻는데 서로 막 그 상대방
그 헐뜯고 깎아내리고 이래가지고 상대방 인기 지지율 떨어뜨려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표를 가진 주권자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누가 잘하나 경쟁해봐라. 잘하는 사람들, 우리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한테 우리 표 줄게. 그런 경쟁해보라는 게 국민들의 계속 오랜 동안 수건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물론 정책은 아까 홍 교수님 말씀처럼 모든 면이 다 그렇지만 양면이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이익되는 부분, 손해되는 부분. 그것도 김포시 전체의 이익과 손해가 있고 그 안에 또 사는 그 개개인 아까 뭐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도 그 집 가진 사람하고 세입자의 또 이해관계 네. 세부적으로 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익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는 뭐 그 학자 전문가처럼 그렇게 다 따져보지는 않았더라도 생활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하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했을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원할 때 해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좀 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다음에 실행력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수단이 많다는 거.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부담을 느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담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는 그런 좀 간단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이걸 정말 원하고 주민들에게 도움되고 또 서울시 경쟁력에도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정치적 계산으로 표 계산으로 반대를 하면은 그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갈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저 주민들이 가만 따져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뭐 주민들 별로 원하지도 않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잘못 던졌다 하면 반대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빨리 그냥 표 계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같이 그 주민들 받는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불안 가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표 계산이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또 집중적으로 논의할 게 있는데요. 너무 이제 수도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메가시티가 나왔으니까 수도권 집중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역 역시 광역화 논의가 또 별도로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권, 호남권, 뭐 영남권, 광역시티. 근데 우리 조 의원님 지역구가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도했던 예. 곳인데 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좀 부산, 울산. 지지부진하죠. 왜 지지부진합니까? 그때 김경수 지사 때 부울경 그 단체장들이 다 민주당이 아니었습니까? 저 울산의 송철호 시장, 또 부산의 오거돈 시장 이렇게 당이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제 기억에는 그럼 같은 당이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이제 제 기억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상당히 미뤄져 가지고 좀 붐업을 했는데 좀 논의를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단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뒤에 진행이 안 됐는데,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도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수도는 키워야 됩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수도 발전이 국가 발전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는 지방하고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방도 수도권 같은 그런 메가시티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시대를 이야기를 하시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결국은 그 메가시티 개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지방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또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알겠습니다. 또 교육위원장 하면서도 이야기했죠. 추진했던 게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를 만들자. 거점 대학을 10개 서울대학 수준의 서울대학을 만들자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면은 서울은 서울대로 발전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어물쩍 넘어가신 대목이 있는데 예. 저희 민주당이 뭐 부산, 경남, 울산의 자치단체장을 했을 경우에 그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이 추진되었죠. 그것이 합당하다 해가지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권 교체가 있었어요, 지방에. 예. 네. 지방선거로 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그건 무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무산된 것은. 그러고서 대안으로 제기된 게 부울경 경제동맹인가 하는 개념인데 이거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죠. 네. 저는
서울 메가시티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나 광주 전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지방 도시들을 거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계적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수도권이 너무 거대하니까 지방 도시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광역 도시들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먼저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 뒤따라서 수도권들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지방 도시들의 메가시티화다. 그거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런 전략을 먼저 세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도 이렇게 큰 도시 중심으로 광역권을 형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런 트렌드가 맞습니까? 되게 세계적으로.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디테일 측면을 보지 않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애플과 오렌지를 같이 놓고 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좀 보여져요. 부울경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울경 광역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메가서울하고 같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정체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얘기할 때는 부울경의 연합과 같이 광역 전체가 모여서 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거든요. 즉 네. 중심 도시 중심의 주변 지역하고의 연합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에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형식을 취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파리의 메트로폴, 그러니까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메트로폴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메가 서울 전략하고는 다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시티 리전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완전히 통합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서울 전략하고 부울경이나 또는 이 광주 전남이나 네. 이런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역도 이렇게 큰 도시 중심으로 해서 더 이렇게 뭉쳐야 된다. 이런 필요하죠. 경쟁력이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건데 이번 건은 사실은 메가 시티와 관련된 일반적인 그런 성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 대도시권이라는 메가도시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권역을 얼마나 행정구역으로 합쳐서 효율을 할 거냐가 이슈라 좀 다른데 어쨌든 지방에 관련된 그런 구도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메가시티화해서 뭔가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중요하죠. 추구해야 되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시에 있어서 수평적인 결합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그런 구도인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뭐 다른 유럽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뭐 나라가 바뀌면서 도시들이 이 국가에도 토끼고 저게 있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는 그런 협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지만 네네. 전후에 개발되는 국가에 있어서는 행정구의 확대를 통해서 도시의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진을 갖고 있는 그런 구도 속에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일부분 말씀드리면은 30초로 하시죠. 3초요. 그 진 의원한테도 30초를 드려야 국가가 되니까. 지방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지역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 문제는 그냥 찔끔찔끔 예산이나 좀 주고 뭐 지방자치권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색만 내지 실제 정책은 본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서울 수도권 집중으로 계속되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은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예산 지원해주면서 지방을 도와줬다 균형 발전했다고 하면 안 되고 국가 전체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제2의 수도권의 대척점 그러니까 영남, 호남 이런 데다가 만든다는 그런 그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네. 영남 같은 경우 부울경 그 메가시티 개념하고 좀 접목돼 있다고 보고 그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신속히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 의원도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네. 정치권이 지방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더더욱이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했던 정당이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서라도 서울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도 추진해 왔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야 없이 대한민국이 모두가 다 조화롭게 성장하고 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실제로 이번에
김포 네. 편입 문제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인천, 알겠습니다. 경기 반대가 가장 높았어요. 65% 이상으로. 네네. 아무튼 이게 이제 그래서 지방을 유의할 자, 필요가 이제 있다. 예, 논의를 마무리할 그게 시간이고요. 지방을 생각하지 않는 네, 건데 알겠습니다. 지방을 네, 위한다면 조용히. 지방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방에 떨어져 있는 전국 아무튼, 주민들에게 네. 물어보면서 반대한다. 네. 그건 말이야. 아니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논의 많이 했고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 메가 서울 논의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결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요진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